향후 스케줄 확인하고 여러분들과 조율해서 일정 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버는 저희 CF 클럽 서버랑 다르게 제 개인 서버예요. 보시면 다른 게임들도 몇 개 있고 지금은 많이 안 들어오긴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 서버에서 통용되는 규칙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들으시다가 기분이 나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서버는 강의를 위한 서버입니다. 대다수의 포인트 가드들이 신경 쓰지 않는 이론적 부분에 대해 다루는 부분이 많고 피지컬이 전혀 되지 않아서 리타 괜찮아. 피지컬이 전혀 안 돼 가지고 저는 뇌지컬로만 플레이를 하는데도 저보다 피지컬이 좋은데 이론이 안 돼서 게임 운영을 어려워하시거나 저 같은 포인트 가드한테 패배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보여요. 좀 많이 아쉽죠. 사실 저보다 더 좋은 하드웨어 갖고 계시면서 "이론을 몰라 가지고 진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없게 하고자 하는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집약적으로 넣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강압적이고 탑다운 방식의 정보 전달이 주가 됩니다. 여러분들께 나쁜 감정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보의 집약성입니다. 사실 이 내용 작정하고 설명하면은 24 시간도 떠들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길어지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는 몰라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실습에서 일부러 체득하면서 반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론적 내용의 정보가 매우 방대합니다.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거나 따로 제가 배정하는 질문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했거나 모르는 거, 느리는 거 이런 거는 제 잘못이지 훈련생의 잘못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의 시간 포인트 가드 이론 전반을 다루다 보니까 상당히 깁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이고 재밌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표현을 좀 다르게 해 달라."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랑 자료 전부 다 저희 클럽 포인트 가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해 왔던 이론들을 푸는 것만큼 타 클럽원들에게 그냥 준다거나 하는 거는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간단하게 포인트 가드에 대한 인식과 실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볼까 해요. 포인트 가드는 사실 엄청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게임에는 크게 세 가지의 포지션이 있어요. 빅 플레이어, 스코어러, 포인트 가드. 빅 플레이어 분들이 이제 코트 전반에 위치하면서 경기를 지휘하고 스코어러들은 그 빅 플레이어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골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득점을 하는 게 기본적인 공격 루트예요. 그런데 빅 플레이어, 센터, 리팝 같은 분들은 몸이 하나입니다. 혼자서 모든 코트를 관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가드는 그 사이에서 조율사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역할과 다르게 포인트 가드는 서포터 포지션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대다수의 포인트 가드 여러분들도 그냥 공을 받으면 적당히 키핑하다가 패스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게임에서 주 역할 역시도 스코어링, 리바운드 같은 눈에 잘 띄는 지표보다는 다이빙 캐치, 스틸과 같이 수비적, 보조적,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없는 그런 눈에 잘 안 띄는 지표들에서 평가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 가드를 경험해 본 사람이랑 경험 못한 사람 간의 인식 차이가 매우 큽니다. 우리 팀은 모르지. 근데 포인트 가드 여러분들은 경기를 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상대 포인트 가드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벽을 느끼니까 나는 답답해서 점점 더 플레이가 급해지고 그러면 이 팀원들에게 욕을 먹게 되고 게임을 하게 되고 하기 싫게 되고 결국에는 포가 차이로 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왜 우리가 밀리냐? 그리고 그 실력 차이를 우리가 극복을 하지 못하냐라고 하면은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때까지 눈에 보이는 지표에만 신경 썼던 거예요. 내가 상대보다 다크를 몇 개를 더 잡았니? 내가 스틸을 몇 번을 했니?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포인트 가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단순한 패스 싸기, 다크 싸기 이런 포지션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휘관 포지션인 센터를 보조해서 경기 세부적 내용을
조절하는 조율자 역할을 하면서 다이빙 캐치와 같은 포인트 가드만의 특화의 능력으로 실패한 전략 전술을 세이브하는 고원 투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뭐 밑에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인식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역할을 잘 이해하고 수행하시는 데 약간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가드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저는 그 포인트 가드가 해야 되는 역할을 5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세이빙, 스틸, 패스 중계, 수비 커버, 그리고 보조 스코어링인데요. 뭐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패스 중계입니다. 뭐 우리 팀 스코어러가 어웨이를 하는 슈터든 덩커든 아이솔레이터든 간에 포인트 가드의 높은 패스 수치와 각종 스킬에서 나오는 보정을 받게 되면은 뭐 일반 방에도 엄청 잘 들어가고 득점을 하기가 편해요. 근데 다들 이 스킬의 스펙에만 신경을 쓰는데 패스 중계에는 패스의 타이밍 역시 포함됩니다. 흔히 패스의 질이라고 하죠. 스코러의 포지션 뭐 또는 동일 포지션이라고 해도 스코러를 조종하는 파일럿의 특성에 따라 패스를 주는 타이밍이 다르고 설령 그 사람에게 완벽하게 맞췄다고 하더라도 경기 상황에 따라 패스를 넣는 타이밍이 달라요. 패스를 잘 찔러주는 포인트 가드만큼 스코러의 상을 받는 포인트 가드는 없습니다. 그리고 패스를 못 찔러 넣으면 그 경기 상위 티어로 가면 갈수록 이기기 힘들어집니다. 다음은 세이빙입니다. 상대의 실수든 우리의 실수든 간에 공격권이 중립화되었을 때, 다시 말해 공이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공격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건 포인트 가드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다이빙 캐치 스킬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우리 편의 실수를 완벽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 항상 포인트 가드는 우리 편의 실수에 대비하고 이를 막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론 좀 몇 가지 가르쳐 드릴 거예요, 뒷부분에. 근데 결국에는 다이빙 캐치는 많은 연습과 실전 경험을 통해 익힐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당장 가시적인 증감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기준을 잡고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비 커버입니다. 뭐 전담 마크를 하든 투빅 수비를 하든 지역 수비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포인트 가드가 자기 마크를 놓쳤다? 이건 범죄입니다. 자기 마크를 놓치지 않는 것은 포인트 가드에게는 필수 역량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황을 고려해서 다소 출혈이 있더라도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수비를 해야 되는 것이 포인트 가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 스코어러가 레노고 여러분들이 레노를 마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대 포관을 마킹하고 있던 우리 스코어러가 스크린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레노한테 득점을 먹으면 2점밖에 안 주지만 상대 포관한테 득점을 먹으면 3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때는 설령 레노한테 공이 가더라도 센터를 믿고 포인트가 될 커버로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전환을 고려해서 출혈을 최소한을 하는 것도 포인트 가드의 기본 역량입니다. 그럼 뭐 나머지 2개 스틸이랑 스코어링은 뭐냐라고 하실 텐데 포인트 가드가 하면 당연히 좋죠. 이번에 마스터간 관리자 밥 같은 경우에도 포인트 가드가 스틸을 해내 가지고 이긴 게임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이게 포인트 가드의 필수 덕목은 아닙니다. 아예 손을 놓으라는 건 아닌데 일단 위에 3개 패스 중계, 세이빙, 수비 커버 능력을 확실하게 키운 뒤 천천히 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포인트 가드라는 포지션을 선택해서 이 클럽에서 하고 계신가? 오늘 2분 오셨는데 굴비 너 굴비 너도 강의 듣는 거냐? 아니면은 뭐 그냥 놀러 온 거야? 너 훈련생이야, 아니야? 감사합니다. 너도 해. 아무튼 여러분들이 포인트 가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채팅창으로 말씀 적어 주시든 마이크 켜고 말씀을 해 주시든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안 들리는데. 어. 예,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아, 예, 들립니다, 이제.
그쵸. 포인트 가드 쉽지 엄청. 패스는 잘해도 뭐 이게 음, 답답하지. 나나가 아이소를 얼마나 잘 아는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입장에서는. 포인트 가드가 아무리 날고 귀여워도 슈팅 가드만큼 드리블을 잘 치는 것도 아니고 스몰 포워드만큼 들어가서 덩크 꽂고 휘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파워 포워드만큼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인트 가드는 그렇다고 뭐 피지컬이 그렇게 딱히 중요한 포지션도 아니고 사실 저도 지금 피지컬 없는 사람이 다이아를 갈 수 있다는 거는 이미 거기서 반증이 되니까 뭐 쉬워서. 네, 잘 들었습니다. 뭐 루어낙스님은 포가 재미없는 거 맞아요. 해봤자 뭐 땅바닥 기어서 공 주워내고 하는 건데 그래도 할 수 있을 때는 해내는 게 포인트 가드니까 한편으로. 네네. 그거를 상대방은 몰라요 사실. 포인트 가드들끼리만 알지. 와 내가 이 새끼한테 완전히 밀리는구나. 와 이 게임 어떡하지 하다가 포가가 터지니까 당연히 패스 중계가 안 되고 그래서 깨지는 게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 내용으로. 에어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굴비 포가 왜 했어? 어. 아, 그쵸. 그것 때문에 지금 만드는 거 강의라는 거예요. 네. 예. 어쩔 수 없어요. 클럽이 모두를 이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고 기회만 주는 거지 지금처럼. 뭐 얘는 유튜브로 할 거니까요. 안 되면 유튜브로라도 보시겠지. 자, 굴비 보자. 포가가 재밌어서? 포가가 재밌어? 신기하네. 나도 파워포워드로 농구 게임을 시작해서 그런 거 포가 재미없던데. 뭐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나름의 재미를 찾으면 재미를 또 있는 거. 특히 내가 이기고 막 찍어 누르고 하면 재미는 포하긴 해요. 상대방한테 벽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좋습니다. 루어 낚시님. 지금 화면 보이나요? 보이는 건.
미드필더. 그쵸. 사실 로낙시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포인트 가드를 하는 이유에서 이상적인 내용이에요. 어떻게든 조율을 해주고 흐름을 잡아주고 경기 템포를 잡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가드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뭐 가산점 같은 게 있으면 드리고 싶은데 딱히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뭐 각자가 다 다른 이유로 포인트 가드를 합니다. 이 포인트 가드를 하는데 문제가 포인트 가드라는 포지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출선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상대방한테 완전히 말려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짜증나는 포지션이기도 해요. 엄청 가지고 보면. 내가 상대보다 압도적으로 잘하면은 내가 너무 잘해서 상대가 게임을 포기해버리고 내가 밀리면 내가 포기를 해버리고 반반을 가야 재밌는 포지션이 포인트 가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새로 오신 분들이나 뭐 아직 티어가 낮아가지고 내가 이론을 몰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어떤 거부터 알아야 되냐를 좀 고민을 했거든요. 맨 처음 나오는 게 포인트 가드가 수비를 할 때, 공격을 할 때 위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위치 선정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거, 포인트 가드는 수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지 포지셔닝부터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로 어웨이용 수비 포지셔닝. 상대가 뭐 슈팅 가드, 스몰 포워드 이런 애들일 때 쓰는 포지션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센터의 반대 방향에서 시작합니다. 그림 1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분의 1 지점을 마크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마크하게 되면은 큰 이점이 있어요. 어차피 반대쪽은 우리 센터가 막아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쪽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양각 수비가 만들어진다는 장점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이 상황에서 상대 포인트가 내가 드리블을 치려고 하면은 나한테 부딪혀서 최소 드리블 제한, 최대 볼 드랍까지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 주워가지고 한두 발짝 걸어간 다음에 슛 때리면 돼요. 그래서 3점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포지션은 그림 1번처럼 상대 부채골에서 3분의 1 지점을 골라가지고 그 위치에 딱 서 계시면 됩니다. 뭐 두 번째 줄은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슈터가 상대 포인트 가드랑 가까이 있을 때는 센터 위치랑 상관없이 상대 스코어 쪽에 문을 둬야 돼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항상 1번은 포인트 가드입니다. 2번은 센터고요. 3번은 스코어라고 할게요. 그러면 아까 같은 상황은 지금 이렇게 되겠죠. 네. 마킹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센터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일 겁니다. 이때 만약에 스코어가 이쪽으로 간다. 상대 스코어가. 이러면 우리 스코어가 막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얘가 이쪽으로 계속 넘어오려고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넘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양각이 잡혀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 얘는 그냥 상대 포인트 가드는 어차피 득점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니까 냅두고 상대 스코어를 기준으로 양각을 보는 거예요. 우리 센터랑 같이.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위치인 이렇게 3분의 1 위치가 아니라 상대 스코어의 3분의 1 위치를 봐달라는 겁니다. 어차피 얘네들이 가까이 있으면은 포인트 가드는 여기를 갔다가 자유로워요. 한 이 정도까지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힌이 됩니다. 두 번째 줄은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다음 세 번째 줄. 내 마크가 드리프트 슛 계열이 있는 경우. 뭐 포인트 가드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나나랑 보아의 드리프트 3점이 있죠. 뭐 그럴 때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중앙을 마크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막 중앙을 마크하라는 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뭐 센터 쪽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라 상대의 불채골이 이렇게 있으면 딱 이 위치 안에 들어가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대가 어느 방향으로 드리프트를 탄다고 하더라도 얘가 마크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방해가 걸리고 슛은 튕겨나갈 겁니다.
내 마크가 플래시 슛, 페이더 계열을 칠 수 있을 경우 대표적으로 제키랑 모첸, 메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뭐 순위권 게임에서는 잘 보이지 않 모첸 말고는 잘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긴 하지만 도리어 몰라서 당한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들의 경우에는 마크를 한 번 놓쳤다가는 3 점을 주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수비 커버를 머릿속에서 지워 버리세요. 수비 커버를 하지 말고 그냥 내 앞에 있는 마크만 확실하게 따라잡아서 방해를 붙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대 센터를 넘어가지 말 것. 그림 2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림 1 자세히 보시면은 상대 센터를 기준으로 제가 보조선을 그어 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 센터는 넘어가면은 3 점을 줄 상대 포가에게 3 점을 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 상황에서 상대 포가가 이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나도 따라갔어. 근데 갑자기 얘가 다시 이쪽으로 가면서 볼을 받았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고액 구분을 했을 때 미스매치가 나죠, 여기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뭐 미스매치가 나는 건 좋습니다. 복귀를 해 가지고 커버를 가면 돼요, 다시. 근데 상대 센터가 가만히 있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스크린을 걸어 버리면 나는 이 센터를 돌아가야 됩니다. 이 사이에 얘는 상대 포인트 가드가 슛을 넣을 시간이 충분히 마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설령 얘가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면은 이 친구는 우리 센터가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다시 못 넘어오게 상대 센터를 기준으로 선을 그어서 이 선을 넘지 않으시면 됩니다. 스크린을 안 걸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림 2번은. 일단 어웨이 상대 포지셔닝 이해 안 되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 네 그쵸. 예 가만히 서 있어요. "야 이쪽으로 넘어갔어." 상대 포인트 가드가. 내가 여기를 막고 있으면 얘가 여기 넘어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마크가 붙죠. 얘 이건 수비가 성공하는 거고 얘가 이쪽으로 돌았어요, 만약에 상대 스코어가 안쪽으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센터는 어차피 외곽 쏠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코러가 와 줍니다. 물론 우리 스코러도 이 선을 넘진 않을 거예요, 상대 센터 기준선. 그러면은 우리 센터는 포인트 가드를 볼 수 있겠죠. 그럼 빈 사람이 누구일까요? 얘죠 지금. 하고 있는 애 열심히. 예. 그럼 난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역 수비나 센터를 넘어가지 말라는 개념이 사실 지역 수비의 엄청 기초적인 내용인데 보면 센터의 관할 구역은 여기입니다, 대충. 박스에서 뭐 이렇게 관할을 해요. 여긴 블록이 닿으니까. 그러면은 포인트 가드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같이 있어 주면은 지역 수비를 하다 보면은 얘들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이상 얘가 안쪽으로 피하겠죠, 센터 스크린을 받으려고. 그럼 안쪽으로 점점 몰려 들어올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수비하면은 가운데 몰립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슛을 하든 우리 센터가 블락을 칠 수가 있어요. 지역 수비는 이걸 노리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넘어가면 지역 수비의 개념이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아까 같은 상황을 가정을 해 볼게요 다시. 이렇게 갔다가 얘가 여기까지 갔어요, 크게 돌아서. 근데 내가 전담마크 한다고 얘를 따라가. 이렇게. 그러면은 상대 센터가 와 가지고 스크를 걸어 버릴 수가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우리 센터가 쟤를 못 따라가요. 이 거리에서 블록을 어떻게 해. 그렇기 때문에 센터를 안 넘어간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양각 수비가 된다는 점 하나. 두 번째로 거기서 쪼금 응용해서 자연스러운 스위치가 되는 지역 수비가 된다면 그치. 근데 그거는 뭐 애초에 더블 방해가 못 터지잖아.
그 스코어가 잘해야지. 지금 기초 파트니까 그 부분 넘어가자고. 지금 굴비 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상대가 이렇게 와 있을 때 지역 수비라고 해서 센터를 항상 안 넘어다니는 건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넘어다니는 상황이 있어. 얘가 공을 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 완전히 가만히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센터가 일단 여기를 맞겠지만 그러면은 골밑에 패스가 돼서 2점이 들어가겠죠? 이럴 때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스크린에 확실히 안 걸린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할 때만 넘어가는 거야. 근데 대다수의 어웨이팀 상대의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잘 안 나와요. 저걸 할 수 있으면 이제 다이아 상위권 친구들 만날 때가 조금 보이는데 그 부분은 지금은 크게 지금 단계에서 기초 단계에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처음에는 상대 센터를 안 넘어다닌다를 최우선적으로 기준을 잡고 플레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이 플레이가 적응이 돼 가지고 지역 수비를 하시게 되면은 포인트 가드가 언제 어떻게 커버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실 거예요. 결국에 센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상대 센터한테 스크린을 당해 가지고 훅가든 스코어든 내 마크가 오픈하는 거를 방지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 뜻 정도로 이해하시고 네,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 센터가 골 밑에만 막혀 있는데 그걸 안 넘어가는 이유는 없어요. 앵간한 경우에는 뭐 우리 빅이 막아주기도 할 거고. 다만 그건 있어요. 아까 같은 상황에서 내가 커버를 안 가잖아요, 만약에. 그럼 2 점이에요, 나도. 근데 센터가 볼을 끌고 있다가 얘가 사사사삭 넘어오길래 내가 커버를 가잖아요. 그러다가 패스하고 얘가 나오면서 패스를 하고 이렇게 스크린을 걸어 버리죠. 그러면 3 점이 나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첫 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요시 전황을 고려해서 다소 출혈이 있더라도 손해를 줄여야 됩니다. 2점 안 주는 게 베스트죠, 당연히. 근 근데 뭐 굴비는 마스터 포인트 가드라서 뭐 팀이랑 합이 맞으니까 저게 되는 거고 솔직히 클럽원분들이랑 해도 디스코드랑 소통을 제때제때 하지 않으면은 저런 부분이 꼬이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수비가 생각보다 엄청 난이도가 높은 수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2 점의 출혈을 고려하더라도 센터를 넘어다니지 말라. 이게 완벽하게 익숙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수비 마크를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기본적인 이론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경기 상황에서 달라질 수 있는 변수들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센터에 넘어가지 말자 정도로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로낙시 님이나 에어 님이나 굴비는 뭐 질문 없을 거고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덩커 상대 포지셔닝이에요. 사실 기본적인 포지셔닝 자체는 똑같습니다. 시작할 때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을 거고 상대 포인트 가드가 공을 받고 어차피 움직여서 덩커한테 공을 주겠죠. 덩커는 이쯤에 있을 거고. 그러면 덩커가 여기서 스킬을 써서 덩크를 꽂으러 간다. 이게 투빅 전술의 메인 스코어링 원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막기 위해서. 일단 라운드가 시작되면 우리 스코러가 내 마크인 포인트 가드를 마크를 하러 올 거예요. 멀리서는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러면 난 어떻게 줘야겠어요? 스위치를 해 줘야겠죠 당연히. 스위치를 해 주는데 만약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모여 있는데 패스 가고 3 점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코러가 상대 포인트 가드를 마크할 수 있는 위치에 올 때까지는
포인트 가드는 상대 포인트 가드를 마크해 줍니다. 그러다가 우리 스코어가 도착을 했다. 그러면 전황이 대충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때 상대 스코어 투빅을 막으러 가면 돼요. 앞서 센터를 넘어다니지 말라고 했던 거는 기본 어웨이형, 상대가 슈팅 가드, 상점 중심 스몰 포워드, 뭐 루이즈 같은 애들 인 경우의 이야기고, 얘는 투빅. 어차피 상대 스코어는 3점을 못 넣어요. 3점을 넣으면 상대 포가가 넣겠지. 그렇기 때문에 넘어다녀도 출혈이 적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코어가 정상적으로 상대 포인트 가드 마크에 성공을 하면 그때부터 상대 센터의 위치에 따라 유동적으로 수비가 들어갑니다. 뭔 소리냐면 이 게임은 좀 특이해요. 센터가 여기서 스크린에 서고 있으면은 우리 센터가 덩커 블락을 못 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센터가 이쪽에 스크린을 하고 상대 센터가 이쪽에 스크린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아, 얘들은 지금 2점 덩크를 넣으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상대 스코어를 마킹합니다. 근데 경기를 하시다 보면은 뭐 투빅 많이 만나보셨겠지만 여기서 스크린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스크린을 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센터들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스코어가 이렇게 해서 스크린에 걸려버리면 패스 가고 3점이 들어가죠. 그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줍니다. 상대 포인트 가드에게 우리 스코어랑 같이 양각으로 압박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다시 어쩔 수 없이 덩커한테 공을 줄 수밖에 없고, 덩커가 공을 받으면은 스크린이 없죠. 지금 우리 센터가 이 덩커를 블락을 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아니면 뭐 이 센터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센터가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얘가 지금 비었잖아요. 다시 마크를 해줘야지. 얘가 다시 나오려고 하면은 나 따라 나와줘야지. 어차피 우리는 센터보다 빨라요. 포인트 가드라는 포지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상대 센터 움직임에 따라 센터가 골밑에 있으면은 상대 파워포워드를 마크해주고 스틸을 긁는다든지 해주고, 상대가 3점을 누르려고 상대 포인트가 되고 스크린을 서로 가고 있으면은 우리도 잽싸가 달려와가지고 우리 스코어의 수비를 지원해주는 거라 플레이를 합니다. 이게 지금 발표된 내용이에요. 상대 센터가 골밑으로 향하면 덩커에 붙어서 스틸을 시도하고, 상대 센터가 외곽 포인트 가드 쪽으로 향한다는 거는 스크린을 걸어주고 3점을 쏘겠다는 뜻이니까 센터를 넘어다니더라도 먼저 나가서 우리 스코어의 반대편 이렇게 막고 있으면은 의미가 없겠죠? 그냥 센터가 여기 스크린 서버리고 포인트 가드 이쪽 나가서 공 받고 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센터의 반대쪽, 상대 센터, 우리 스코어 해서 반대편에 양각을 잡으려는 겁니다. 네네.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일단은 포인트 가드를 막 하고 있다가 마크 체인지가 되겠다 싶으면은 쪼로로 따라가가지고, 어차피 뭐 레노 이런 애들 드리블 스틸 잘 뜯기잖아요, 엄청. 그냥 긁어주는 거예요, 계속. 상대 센터 안쪽에 있으면은. 근데 얘가 나온다는 거는 포괄을 도와주고 있다는, 상대 입장에서는 상대 포괄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니까 1대2죠.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그걸 내가 들어가서 2대2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1대1이고. 예. 그러다가 상대 센터가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다시 들어가. 여기가 2대1이죠. 그러니까 다시 2대2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쪽수를 맞춰준다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사실. 이거 그 저희 단톡방 공지사항에 보면은 득합숲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빅은 상대 득합을 마크하고 스코어는 상대 포괄을 마크한다. 이렇게 되면 상대 센터랑 포가랑 1대1로 포가 나랑 1대1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포구한테 가면은 나도 따라가 주는 거고, 상대 센터가 득팝을 지원하러 가면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쪽 개념으로 이해하시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설명으로 이해하시든 편하신 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우론 학시님은 뭐 이해 다 정상적으로 되셨을까요? 예. 잘하고 계셨어요. 예. 상대 스코어 말씀하신 걸까요? 이렇게 수비를 하고 있다. 아, 우리 스코어가. 예. 예, 상대 쌤이 이렇게 가고 있을 테니까. 예, 돌아서 양가 봐줘야죠. 이상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상대 쌤은 이렇게 들어가서 길목을 차단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상대 포인트가 너 이쪽으로 가서 슛을 때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먼저 이쪽으로 커딩을 해주든 이속발로 돌아서 나가주든 이렇게 해서 양각을 어떻게든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다수의 경우에 스코어분들이 아까 말씀한 이상을 잘 안 만들 거예요. 예, 양각을 일단 맞춰줘야죠, 무조건. 한쪽이 비어버리면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이렇게 스크린 썼을 때 둘 다 치자. 둘 다 치면 어떻게 되면 패스 받고 골 넣는 거지. 그러면은 포인트가 더 움직여줄 이유가 없어요. 양각을 잡아줘야 돼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를 안 넘어다닙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텍스트에도 나와 있는데 센터를 넘더라도 한 발 먼저 나가서라고 돼 있잖아요. 인간에서는 센터를 안 넘어다니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상대 포인트 가드가 인간이 스윙을 잘하지 않은 이상. 그냥 외곽 수비할 때는 무조건 양각. 안쪽 수비할 때는 뭐 센터 스크에 걸리든 뭘 하든 내 마크를 보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골비 열심히 치고 있네. 좀 기다려보자. 골비야 이거 기초강이라고 모든 상황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해줘 그거를. 대충 지금 저 이야기가 뭐냐면은 루시와 같은 친구들 상대 스코러가 그런 경우에는 블락 위치는 비슷한데 타이밍만 다른 경우가 있어요. 흔히 선 후보를 뛴다고 하죠. 이때는 포인트 가드가 상대 포인트 가드를 전담 마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루시가 일반 덩크를 뛴다. 아니면 더블 클러치 덩크를 뛴다에 맞춰서 센터는 기덩이 뛰고 더클덩은 투빅이 뛰고 뭐 반대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럴 때는 우리 스코어 둘이 여기서 묶여 있잖아요. 필연적으로 2대1 싸움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쪽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포인트 가드는 항상. 우리 편이 많은 쪽에는 포인트 가드가 갈 이유가 없어요. 여기 셋이서 있어봤자 뭐 할 건데 골 밑에. 우리 편이 없는 쪽 전선을 그렸을 때 아씨 이러면서 응용이 되잖아. 전선을 그렸을 때 얘네들이 합쳐지죠 전선이. 2대1이에요. 여기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쪽으로 가버리면 3대1로 이쪽은 맞겠지만 이쪽이 비어지잖아. 포인트 가드의 기본적인 움직임은 비어있는 곳이 없게 하는 게 기본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시와 같이 우리 팀 2명이 쟤를 다 마크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에서는 포인트 가드가 상대 포인트 가드를 마크를 해야 돼요. 좀 응용적인 내용이라서 설명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게임 들어가서 팀원분들이랑 합을 맞추시고 소통을 해놓고 미리 결정을 해서 움직이시는 게 낫습니다. 말 그대로 앞에 말씀드린 내용은 대다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자, 근데 맨 아래줄에 적어놨죠. 우리 팀의 득점력이 충분하거나 지속적으로 상대 포인트 가드가 계속 3점을 때려박는다. 상대 득팝이 득점할 생각을 안 한다. 상대 센터가 스크린을 예술로 서고 우리 스코어가 계속 당하고 상대 포가는 엄청 잘 넣는다 하면은 그냥 센터가 이쪽으로 오겠죠, 당연히.
포인트 가드가 이쪽을 막아주고 스코어는 이쪽으로 가서 바로 이렇게 막아주고 득팝이랑 1대1. 이 득팝은 포인트 가드는 신경 쓰지 않는다. 여기서 3점만 확실히 막는다. 이런 전술을 쓰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팀원들과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코어랑 협의해서 포인트 가드랑 협력 줘도 돼요. 뭐 2점 주고 3점 넣는단 마인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신 거. 질문사. 투기 수비가 아니면 질문이 많을 텐데. 선수님도 괜찮으시고. 에어님 매출 본인이 비기시니까 아실 거고 여러분 들으셨고. 네. 그럼 넘어갈게요. 공격수 포지셔닝 하면 뭐 일단 공격수 포지셔닝까지 하고 잠깐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수 포지셔닝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은 딱 하나예요. 언제든 우리 슈팅 가드 아니면 스몰 포워드로부터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흔히 오버패스라고 하죠. 막 공을 위험하게 잡고 공이 저 멀리 날아가고 하는 패스들. 그거 대다수의 경우에는 포인트가 내 탓입니다. 스코러들은 패스 능력치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에서도 패스 미스가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걸 파악하고 적당히 왔다 갔다 움직여 주는 거는 포인트 가드가 다 해야 될 역할이에요. 왜냐? 포인트 가드는 공격을 조율해야 되니까. 그럼 이 거리를 어떻게 조절하냐? 처음엔 조절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기준치를 한번 세워 드릴게요. 포인트 가드 키 2.5배에서 3배 정도 유지를 하면은 오버패스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예외적으로 우리 스코어가 드리블 제한 상태에 걸려 있을 때는 오버패스가 납니다. 이땐 좀 더 가까이 가줘야 돼요. 일단 이 거리 조절 관련돼서는 여러분 다 개념을 갖고 계실까요? 그래도 말씀이 없으니까 첫 줄은 이해를 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줄부터 문제가 돼요. 센터는 스크린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스코어를 스크린해 줄 수 있고 두 번째로 포인트 가드를 스크린해 줄 수 있어요. 첫 번째 상황, 스코어를 스크린해 주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쪽을 스크린할 거예요. 센터들을. 상대 센을 스크린하든 상대 스코어를 스크린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한쪽은 스크린에 걸려 있을 거고 우리 슈터는 상대 센터의 반대편으로 가서 때리려고 할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기존 위치에서 대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는 일은 우리 센터의 스크린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 센터의 반대쪽으로 움직이니까 거리가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진 않아요. 이렇게. 다만 우리 센이 나를 스크린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포가 아이솔이라고 하죠. 우리 센터가 여기서 상대 포인트 가드를 마크를 합니다. 상대 빅은 여기 있어요. 네. 그림판 안 보이는구나. 잠깐만요. 지금 보이실까요? 네.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코어아이서부터. 자, 포가에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센터가 기본적으로 어디 스크린에서든 상대 스코어는 이쪽으로 그대로 들어오면 스크린에 걸리고 상대 센터는 이쪽으로 그대로 들어오면 스크린에 걸려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스크롤의 움직임을 어떻게 예측하시면 되냐면 상대 센터에 반대쪽으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왜냐? 얘는 이미 스크린에 당해 있고 상대 센터는 이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한두 발짝 걸어가서 슛을 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 유지를 굳이 막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리에서 대기하시거나 한두 발짝 정도만 왔다 갔다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오버패스가 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 스코어가 슛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패스를 빼줘야 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우리 팀이 포괄 스크린을 해줄 경우에요. 이때는 좀 문제가 되는 게 포인트 가드가 볼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가 여기서 스크린을 걸어두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얘네들은 없는 존재고 이렇게 원원원이잖아요. 우리 스코어는 여기고 반대 방향에서 했다. 센터를 막았다. 포인트 가드랑 원원원이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때는 우리 센터 좌우 후방에서 거리를 유지하고 스코어링을 하거나 키핑을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공격은 스코어가 합니다. 이때 패스를 한번 찔러줄 거예요. 그러면은 경기장이 이렇게 분할이 되죠. 스코어가 운전이 쓸 수 있는 구역과 2대2로 부대끼는 구역. 근데 스코어가 이쪽으로 드리블을 쳤어. 근데 상대 스코어가 막았어. 스코어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패스가 너무 길어집니다. 공이 저 뒤로 날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가드는 스윙을 해줘야 됩니다. 이 위치에 있을 때 공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 이쪽까지 갔다가 드리블을 이쪽으로 끌고 온다 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상대 포인트 가드가 저를 막으러 오겠죠. 그러면 우리 스코어가 쓸 공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포인트 가드는 반대쪽으로 슝 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스크롤에게 공간을 창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대가 운 좋게 스크린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창출해 놨던 공간을 바탕으로 패스를 받고 슛을 때리는 것이 기본적인 공격 전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교수님도 이해 문제 없으시죠? 다음 마지막 줄 키핑이 필요할 경우 네. 키핑이 필요할 경우 다시 말해 포인트 가드가 드리블을 쳐야 되는 최악의 상황의 경우에는 페인트 존과 스코어 아이솔 기준 위치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쪽으로도 뛰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렇게 안쪽으로 뛰어버리면은 상대 포인트 가드도 저를 따라오겠죠. 공은 내가 들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 상대 포인트 가드가 우리 센터를 넘어버렸죠. 그럼 공 주고 센터 불러 올라오고 나가면서 공 받고 쭉 빼면은 스크린에 걸리거나 스크린에 돌아가거나 이러면서 상대 수비 진영이 꼬였잖아요. 상대 수비 진영은 이렇게 V자로 그려져 있는데 이 안에 지금 우리 센터가 들어가 침입한 상황이죠. 이러면 우리 팀이 공격하기 유리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포가가 볼키핑을 할 때는 안쪽으로도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바깥쪽을 선택하냐 안쪽을 선택하냐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느 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3점 중심 득점을 한다고 해서 꼭 이 점 라인 야투전 안에 들어가지 않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뭐 3점 스코어들은 이 정도로 하고 2점 스코어들 흔히 말하는 득팝 아니면 랜디 빈 이렇게 덩커하는 스몰 포워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사실 크게 움직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얘들은 기본적으로 패스 능력도 슈팅 가드에 비해서 좋은 편이고 애초에 덩커들은 2점 라인 안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어디가 있든 공을 편하게 줄 수가 있어요. 골밑에서도 외곽으로 패스가 가능하고
센터가 안쪽에 있어주면은 경유해서 패스도 가능하고. 다만 뭐 상대 우리 루시가 여기서 이러고 있고 상대 마크가 다 붙어 있는데 내가 여기 있다. 이런 것만 안 해주시면 됩니다. 궤도의 포지셔닝 능력이 딱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포가 우리 센, 나 이런 위치에 있을 수 있게 최대한 포지셔닝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빅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플레이예요. 빅이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면은 상대포가 따라 들어갈 거고 아니면 외곽으로 아예 빠져나갈 거고 그 사이에서 포인트 가드가 계속 우리 빅 주위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 포인트 가드가 우리 빅의 스크린에 걸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포인트 가드가 득점하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덩커가 스코어가 덩크를 시도를 한다. 열심히 얘가 포스트업도 치고 드리블도 하고 뭐 스크린도 받았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딱 이 위치. 이 네모에서 왔다 갔다. 이 네모 안쪽으로는 엔간에서는 들어가지 말되 이 네모 안에서 왔다 갔다를 하셔야 됩니다. 네모 테두리에서. 그래야 혹시나 덩크를 했는데 블락이 났을 경우에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 시점에서는 이 위치에 있어야겠죠. 이건 덩크 블락을 위한 덩블 다크를 위한 포지셔닝이기 때문에 페인트 존까지 진입한다 공격 시에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아이솔레이션이에요. 이제 캐릭터들 중에 리카, 쯔룽, 테일러, 미사키와 같이 개인 드리블이 엄청 긴 애들이 있어요. 얘네 혼자 게임하는 애들. 그럴 때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작하자마자 공을 받겠죠. 포인트 가드가 이제. 그럼 무작정 센터랑 같이 끼고 달리는 거예요. 무작정. 왜냐? 포인트 가드는 대다수가 응패가 있으니까. 이렇게 달려나가면 상대도 이쪽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포인트 가드가 스코어에게 패스를 해주면 상대는 센터를 마크를 해서 이쪽을 막아야 되니까 센터 쪽에 묶일 수밖에 없고 우리 슈터가 이 넓은 공간을 혼자 쓰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스코어에게 바로 공을 배급하는 방법이 있어요. 스코어 분들은 이걸 좀 싫어하시던데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다만 공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금슬금 움직이면 상대가 이쪽을 볼지 이쪽을 볼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쪽을 보게 되면은 우리 센터를 경유해 가지고 포인트가 되게 득점기가 좋아지는 것이고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또 똑같이 아이솔레이션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에게 이지선다를 걸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을 선택했을 경우 스코어가 패스를 돌려준다는 거는 공간을 이미 확보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스코어가 득점을 못 냈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는 계속하고 있을 거고 말씀드렸듯이 공을 받았다가 바로 돌려줘서 아이솔 진영은 유지를 한 상태로 우리 드리블 스택을 초기화시켜줍니다. 여러분도 체감상 아시겠지만 드리블을 오래 치고 있으면 스티다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두 번째 케이스다. 스코어에게 바로 공을 배급하고 센터랑 적중 거리 유지를 했다.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센터 경유에서 이렇게 상대 센터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센터 경유에서 볼 받고 스크 지원 받아서 슛을 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포인트 가드도 서브 스코어의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이럴 때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실까요? 일단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네요.
9시 10분까지 쉬고 다음 파트 이제 포인트가 돼 패스 관련 부분하고 세이빙 이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질문사항 앞에 파트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질문사항 생기시면은 10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리타도 일단 녹화 정지해놔. 고생하고 있어.